네, 안녕하세요. 비욘드의 차종훈 PD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목감기와 급성 편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코모키 이비인후과 이상훈 원장님과 함께 목감기와 그리고 급성 편도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감기와 급성 편도염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쉽게 말해서 급성 편도염은 목감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의 염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위가 바로 그 편도거든요. 급성 편도염이 가장 그 목감기 중에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인후염, 뭐 비인강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군요. 있는데 네. 환자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목감기, 뭐 코감기. 그럼 급성 편도염의 주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예, 급성 편도염이라고 하는 거는 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그럼 네. 먼저 우리가 편도의 위치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있는 집 사람의 사진이죠. 보면 금리가 많이 금리가 보이네요. 많이 네. 있습니다. 구강 내의 사진인데요. 네. 이게 가장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젖이라는 곳입니다. 목젖. 네. 여기가 바로 인후라는 곳에 인후염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그 옆에 여기 숨어 있는 요 안에 있는 곳이 이제 편도인데요. 안에 있는 요 조금 색깔이 조그맣게 보이면 요게 네. 편도인데요.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관찰이 잘 하기 힘들 정도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네. 경우. 붓게 되면 이렇게 보면 되는 확 거죠. 보이네요. 확 부은 게. 네. 아까 있던 목젖이고 이제 그게 부어오르면 이렇게 크게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염증 물질이 염증인가요? 이렇게, 노란 네. 뭐 고름 같은 것들이 편도 위에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이렇게 끼게 됩니다. 사례를 설명드리면 맑은 콧물이 나면서 약간 몸이 찌뿌듯하고 머리가 아프다. 목에서 뭔가 걸리는 것 같고 침 삼킬 때 조금 따끔따끔하다. 네. 이런 게 이제 첫날에 보통 볼 수 있는 처음 증상이에요. 증상이고요. 네. 둘째 날이 지나면 콧물은 조금 줄어드는데 목은 더 아프죠. 팔다리 쑤시고 머리 아픈 게 조금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콧물이 조금 누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침만 남고. 근데 증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는 왜 자꾸 변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편도염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성 감염이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편도염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네. 세균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편도가 아픈 거가 주된 증상이고 목 따가운 게 주된 증상인데 반해서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전신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죠. 네. 편도염을 이겨나가는 과정에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2차적인 합병증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보다 다르게 목감기의 진행 양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리게 되나요? 편도는 이제 자라면서 네. 조금씩 커지다가 이제 목에 비례해서 신체 크기에 비례해서 편도가 가장 큰 시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기 전 유치원 들어간 전후 그때가 가장 크죠. 네. 그렇게 크다가 이제 그게 사춘기 이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인이 되면 편도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도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는 그런 학동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걸리는 시기가 PD님 같이 젊은 분들. 20, 30대 청장년층에서는 편도염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무리 편도염이 안 걸리고 멀쩡하던 사람도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목감기나 편도염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네. 저 갑자기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스트레스를 이렇게 너무 받는 이런 저하고 방송하는 걸 한 3일 연속한다. 뭐 거의 100% 편도염이 온다는 거죠. 100%요? 네, 이제 봄, 가을 같은 환절기하고요. 요즘 같이 굉장히 날씨가 추운 때에도 잘 걸립니다. 개개인의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나 이런 면역 체계를 쓰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편도의 염증 따위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죠. 쉽게 편도염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럼 미세먼지는요? 미세먼지도 큰 영향을 끼치나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겠죠. 미세먼지 같은 게 뭐 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호흡기 계통의 질환에 모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이제 편도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급성 편도염에 걸렸어요. 이렇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글링이에요. 염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위를 이제 씻어내주는 거예요. 일반 시중에 파는 가글링 소금물 뭐든 상관없습니다. 일반 그냥 맹물 있잖아요. 맹물로 해도 전체 그 평소에 걸리는
그 목감기에 50%가 줄어들어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야 되나요? 가글링은 네.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가글링의 그리고, 효과가 네, 정말 굉장히 크네요. 좋습니다. 네. 단지 가글링만 하는 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충분한 수면, 휴식 뭐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항생제나 소염제 이런 것들로 이제 치료를 네. 하게 되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드시라고 1.5리터 합니다. 이상이요? 하루에 콧물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콧물이 생산되는 약이 1.5리터 정도 됩니다. 약. 하루에요? 예, 하루에 1.5리터 정도로 콧물이 나오죠. 그래서 네. 코에서 만들어내는 정도는 먹어줘야지. 네, 그래야 될 것 적어도 같아요. 우리가 최소한 뭐 1.5리터 이상. 코가 마르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편도염을 치료를 할 때 환자들이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됩니까? 맞아요. 찬물을 저도 먹어야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셨구나. 왜냐면 어떤 의사분, 선생님분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염증이 이제 급성으로 왔잖아요. 네. 이럴 때는 여기가 막 불이 났어요. 그럼 이 차가운 걸로. 벌써 뻘겋잖아요. 네. 벌겋고 아프고 따갑고 열도 나고 온몸이 쑤시고 그럴 때는 무조건 찬물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찬물을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편도염이 다 나았어요. 네. 이제 목은 더 안 아파요. 네. 그런데 목이 간질간질해지면서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는 그렇지 따뜻한 않습니다.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마스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마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니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비인후과 한 3분의 1은 없어져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이비인후과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환자분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 말씀을 안 들으실까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면 그런 편도염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이 덜 날아갑니다. 찬 공기가 한번 걸러서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마스크 안에서 자기 숨이 자기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습도가 있는 공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쓰지 않고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겠죠. 예. 마스크가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그렇죠. 있네요. 근데 어차피 뭐 안 쓰실 겁니다.